수칙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당나라 때 제가 수행자의 표본인 방거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거사는 중국 당나라 때 호남성 형양 사람으로 이름은 온이고 자는 도연이다. 아버지가 형양태수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친구 다나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주막에서 한 스님을 만나면서 진리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성관장에서 관료가 되기보다 선불장에서 부처되는 것이 으뜸이다는 스님의 말에 성부를 발언했다. 당시 젊은이들은 과거 시험을 보는 대신 선불장으로 향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전해진다. 왜냐하면 과거 자체가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폐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돈과 배경이 없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이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친구 다나는 훗날 목부를 태워 사리를 찾던 다나천년 선사로 명성을 떨치게 되고, 방거사는 석두선사와 마조선사의 법을 이은 거사로서 약산유엄, 다나천년 선사 등 제방에 뛰어난 선승들과 많은 선문답을 나누어 선종어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가불자가 되었다. 방거사는 깨닫기 전 수행정진을 위해 당나라 정원연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배에 싣고 동정호의 상류에 수장해버리고 그날의 생활을 영위했다. 부유함은 나태와 희로애락의 산란이 유발되므로 수행의 정진에 장애가 되고, 가난함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이 공부가 향상되는데 지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거사에게는 처와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모두들 시집장가는 물론 출가도 하지 않고 집신, 조리대, 바구니, 대나무 그릇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생활을 영위하였다. 당나라 정원연간에는 선종인 대승선, 열애선, 율종이 융성하였고 새로 조사선이 번영하여 천하를 휩쓸고 있었다. 방거사는 어느 날 석두이천 선사를 찾아가 참학하였다. 벽암록 평창에 따르면 방거사는 석두선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사가 거사의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깨친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었다. 날마다 하는 일 별다른 것 없네. 나 스스로 마주칠 뿐이다. 사물에 대해 취하고 버리려는 망심이 없고 곳곳마다 펴고 오므릴 차별심도 없으니 붉은빛 자주 빛을 그 누가 분별하리오. 청사는 한 점 티끌마저 끊겼고 신통과 묘용이란 물 깊고 나무하는 일이로구나. 석두선사는 본래심의 당체가 마음의 작용이 미치지도 못하고 언어조차 끊어진 자리임을 일러주었다. 여기서 방거사는 느낀 바가 있어서 곧 마조대사를 방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만법과 짝을 삼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린다면 대답해주마. 마조대사의 거침없는 대답에 방거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비로소 온 세상 상계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 생각 이전에 본래심을 증득한 방거사는 이때의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 마조대사께 바쳤다. 시방에서 행자들 모여들어 모두가 제각기 무의를 배우나니 여기는 부처 뽑는 과거장이라. 마음 비워 급제에 돌아가노라. 방거사는 마조화상을 아련하고 본래 마음을 깨친 것이다. 그는 관리를 선발하는 과장이 아니라 부처를 뽑는 선불장에서 진짜 급제를 한 셈이다. 이에 사사의 현호를 다하고 도와 개합되지 않는 바가 없었으며 제방에 나아가 두루 선지식을 찾아 거량했다. 이 기록은 선문염송과 벽암록에도 나와 있다. 방거사는 묘덕과 변제가 대단하고 문자의 진전마저 갖추어 합치하고 있었으며 그 후 각처를 찾아다니면서 지극한 이치를 겨루었다. 원하 초년에 그는 양양에 살면서 앙굴의 보금자리를 정했다. 그때 태수인 우적은 각 지방의 민요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거사의 글을 읽고 더욱 흠모하는 생각이 더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 몸소 나아가 아련하고 보니 옛 친구와 같았다. 그리하여 정분이 깊이 개합하고 또한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가 수집하여 남긴 이야기가 방거사어록이다. 만년에는 딸 영조를 데리고 호북 양주 땅에서 안빈낙도를 구가하면서 지냈고 부인과 아들은 수십 리 떨어진 산중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먹고 살았다. 거사가 인멸하려 할 때 딸 영조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화나며 무실이니 내가 하기에 따라 인연한 바이니 잠깐 나가서 해의 높이를 보고 한낮이 되거든 알려다오. 영조는 문 밖에 나아가 급히 말하되 벌써 한낮인데다 일식입니다. 잠깐 나와서 보십시오 하니 거사가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말하니 영조가 정말 그러합니다 라고 말했다. 거사가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러자 영조가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재빨리 올라가 가부좌하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 거사는 돌아서서 그것을 보자 웃으며 내 딸 녀석 빨리도 앞질러 가는구나 하고는 나무가지를 모아 다비를 하였다. 방거사는 딸의 장례를 위해 죽음을 일주일 연기했고 그가 죽을 때는 마침 그 고을 태수 우적이 찾아왔다. 우적은 그의 친구이자 사법제자였고 후일 방거사어록을 편찬한 사람이다. 문안차 찾아온 우적에게 거사는 우공의 무릎에 손을 얹고 잠시 돌아보며 말하기를 다만언컨대 있는 바 모두 공하니 상가 없는 바 모두가 있다고 말라. 잘 계시오 세상살이는 다 메아리와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입적하니 이상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고 몸은 단정히 앉아 사색한 것 같았다. 그러자 우공은 놀라서 붙들려 했으나 이미 열반에 들었다. 달은 희미하게 창가에 비치는데 얼굴의 화색은 변하지 않았다. 시체를 태워 강이나 호수에 버리라는 유언에 따라 진의사를 갖추어 여법이 다비에 붙이게 되었다. 한편 곧 사인을 보내어 처자에게 알리니 처는 소식을 듣고 가로되 이 어리석은 딸과 무지한 늙은이가 알리지도 않고 가버렸으니 이 어찌 가히 참겠는가 하고 화전을 일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서 방공과 더불어 영조도 가버렸다라고 알리니 아들은 호미를 놓고 예라 답하고 조금 있다가 선체로 열반에 드니 어머니는 말하되 어리석은 아들아 어리석음이 어찌 이다지도 한결같은고 하고 또한 화장하니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에 그 처는 마을의 집집을 두루 돌면서 작별을 고하고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로부터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 이상 집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당나라 때 제가 수행자의 표본인 방거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선불교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